의사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 의료공약 분석법. 지난 글에 이어 의료공약 분석 5편을 준비했습니다. 의료정책 5번.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의정 갈등 상황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한시적 제도로 분류되어 있으며 법제화 발의가 있었으나 성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글 색깔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를 도입해서 환자와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속성 있는 진료를 이루어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방문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융합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을 해서 비대면 진료의 사업 범위는 대면 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정도의 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 의료체계란 영국의 의료체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일반 의사가 특정 지역을 담당하며 예산을 배정받아 그 예산 안에서 의사의 수익과 시설에 대한 비용, 환자의 검사나 치료에 들어갈 비용까지 관리하여 운영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많이 오지 않을수록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최소의 진료를 하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이 의료체계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우며 중증 질환은 기다리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의사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 영국보다는 1차 의료의 질이 높고 전문의와의 연계 역시 더 수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주치의와의 진료를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방문 진료가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국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사고 등 위험도가 높지만 크게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진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 역시 현재도 가능은 하나 왕진에 대한 수가 역시 불충분하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할 동기가 전혀 없게 됩니다. 20분 거리에 환자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진료와 왕복 거리를 생각하면 1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에 한 명의 환자를 진료를 보고 병원 운영이 가능한 과는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미용 병원뿐이지만 왕진으로 시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속할 국가기관은 보건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편에서 언급한 대로 공공병원이라 하더라도 적자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속의 의사 공무원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방문 진료를 수행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순 반복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소속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하게 한다면 환자의 편의성은 늘어나게 되고 건보공단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약국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필요한 약을 가져가 현장에서 진료와 처방을 동시에 하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드물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방문진료 시 진료와 처방에는 분명한 제약이 있고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과 법적인 문제 가능성도 있기에 방문 진료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 대면 진료 마이너스 비대면 진료 마이너스 방문 진료가 연속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법적 현실적 안정이 보장되어야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만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제도가 현재 한국의 1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3차 의료 전달 체계와 공존하겠지만 새로운 맞춤형 1차 의료제도가 성공하는 시점에서는 의사의 다수가 공무원일 것이고 이 공무원 의사는 이 편에서 언급한 시스템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 의료체계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영국식 의료체계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의료체계 변화가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를 안정화시킬 가능성은 현재의 체계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변화가 이뤄지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